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인해 9일 오전 3년물 국고채 금리가 사상 처음으로 0%대까지 떨어졌습니다. 개장 직후 연 0.998%까지 내렸다가 이후 소폭 반등에 성공해 1%대를 현재 회복하고 있습니다. 9일 다우존스에 따르면 한국 시간으로 오전 9시 5분 S&P 500 지수 선물이 뉴욕 전장 대비 5% 하락한 2,819포인트까지 떨어지며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돼 거래가 중단됐습니다. 당시 지수 선물은 하한가에 30분 정도 머물렀지만 정규 거래가 시작되자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북한이 9일 단거리 발사체 3발을 또 동해상으로 발사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오전 북한 함경남도 선덕 일대에서 북동쪽 동해상으로 발사된 미상 발사체 3발을 포착했다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군은 추가 발사에 대비해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며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원유 수요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제 유가가 배럴당 20달러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앞서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 회원국과 러시아 등 비오펙 10개 주요 산유국은 지난 6일 추가 감산을 논의했지만 러시아의 반대로 합의에 실패한 바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월요일부터 힘듭니다. 또 검은 월요일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시장인 것 같고요. 낙폭이 지금 또 4%대까지 코스피가 커지고 있습니다. 갭으로 밀면서 출발을 했는데 낙폭이 초반보다도 굉장히 강하게 지금 시장을 누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해드렸다시피 미국 장에서 이 선물 쪽에서 지금 서킷 브레이커가 잠시 발동이 되는 모습들도 보여졌고요. 지금 WTI부터 해서 크루드 오일 전체적으로 지금 오일 쪽에 문제가 큽니다. 유가의 급락에 의해서 시장이 또 눌리고 있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고요. 국고채는 지금 하락합니다. 아무래도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극대화될 수밖에 없는 시장이고요. 여기에 금값이 1,700달러를 지금 돌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비안전자산인 주식 같은 경우에는 팔자세가 강해질 수밖에 없고요. 오늘도 강하게 밀려 내려갑니다. 코스피 코스닥 할 것 없이 시총 상위주들 대다수가 지금 밀리고 있고요. 테마성 종목들이 지금 기승을 부립니다. 마스크 관련주들 또 다시금 우상향하고 있고요. 오늘 진단시약 관련주 오늘도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초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역시나 외국인들의 매도가 어마어마하게 강합니다. 잠시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이 불량들을 개인이 엄청난 매수세로 받고 있는데 받기 좀 역부족이죠. 유가 하락, 안전자산 선호, 변동성 엄청난 시장입니다. 정리하자면 쉽지 않은 시장이고요. 대응 자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성 잡기도 어려운데 하나하나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자, 코스피가 1957입니다. 1980선 무너지면서부터 지금 우르르 밀려 내려오면서 1950포인트대를 재차 지금 터치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오늘 시장 반등 자체가 거의 쉽지가 않아 보이고요. 낙폭 줄이는 움직임도 거의 없어 보입니다. 이제 오후 들어서 지금 다시금 힘이 빠지고 있는데 하루간의 흐름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1947 장중에는 1950도 한번 붕괴가 됐다가 빠르게 좀 매수세가 1950이 무너지면서 매수세가 살짝 들어오는가 했는데 다시금 지지부진한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음 볼까요? 기관 외국인의 매도인데 외국인이 하루에 지금 1조를 팝니다. 그리고 그 물량을 개인이 받습니다. 개인들 최근 시장에서 돈 많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어마어마하네요. 하루 만에 지금 1조 1,391억 원을 매수하는데 최근 들어서 1조 원을 넘게 개인이 매수한 적이 없었습니다. 현물 시장에서. 어마어마한 지금 매수세가 나오고 있고요. 학습 효과라고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오늘이 저점이어서 개인이 승리를 할지 조금 더 포지션상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보도록 하죠. 오늘 하락의 주요 원인은 시총 1, 2, 3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우선주 이 세 종목 이만큼 빠지면 나머지 종목들 다 보합이어도 코스피 1%가 넘게 밀려 내려갑니다. 이 정도 밀리면서 가치금 밀려 내려가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지금 오늘 그나마 체면 치료합니다. 최근에 좋은 소식들 많이 들려왔고요. 수급도 괜찮았는데 역시나 오늘 장에서도 유일하게 버텨주고 네이버가 하락폭이 굉장히 크네요. 지금 6.41% 17만 원까지 단숨에 붕괴가 됩니다. 다음 볼까요? LG화학, 삼성 SDI 2차 전지 관련주들 지난주에 급등, 급락 계속 반복을 하고 있었는데 대장주들도 이렇게 휘청휘청 하는 모습이고 현대차가 지금 10만 원이 위태위태하네요. 지금
하루 만에 5.43%가 빠져내려고 삼성물산도 10만 원 위태위태하고 셀트리온 버팁니다. 한마디로 지금 거래소에서 버티는 종목들은 제약바이오 종목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서플라이 체인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테슬라 급락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미국 나스닥 쪽에서는. 그러다 보니 2차 전지 관련 종목들도 같이 올라갈 땐 올라갔지만 내릴 땐 또 크게 내리고 있고요. 완성차 업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건설업종도 마찬가지고요.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 관련 소비주들도 밀리고요. 현대모비스도 밀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지난주에 좀 괜찮았던 흐름을 보였던 게 통신 관련 종목들이었는데 5G 뭐 투자 관련 얘기들도 있었고 오늘은 여지없이 같이 밀려 내려가고요. 시크릿컬 업종들 밀릴 수밖에 없죠. 5%가 넘게 포스코가 내려갑니다. NC소프트 오랜만에 조정 나오네. 신고가 최근에 계속 집콕 쪽에 대한 얘기로 올라가다가 실적 대비해서 지금 3.14% 빠지면서 70만 원 붕괴됐습니다. 다음 보도록 하죠. 코스닥도 낙폭이 꽤 큽니다. 620선 무너집니다. 하루간의 흐름 정리해 보도록 하죠. 예, 보시면 그래프 비슷합니다. 615까지 빠졌다가 620까지 찾았다가 다시 밀려 내려가는 모습들 확인이 됩니다. 다음 볼까요? 수급 주체 보시면 여기도 뭐 크게 좋지가 못합니다. 외국인 제일 많이 팔고요. 기관 팔고 그리고 그 물량을 개인이 고스란히 받고 있는 상황. 양시장 모두 개인들 엄청나게 적극적인 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보도록 하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일하게 지금 상승을 가져가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버텨줘서 지금 코스닥이 코스피 대비해서 선방하는 겁니다. HLB도 오늘 속절없이 무너지고 CJENM 또 신저가네요. 11만 원대까지 이제 밀려 내려갑니다. 펄어비스도 최근에 좀 잘 버텨주다가 결국에는 오늘 5% 하락 16만 원대. 스튜디오 드래곤 역시 밀리면서 7만 5천 원대. 다음 보도록 하죠. KMW도 밀리고요. 에코프로비움, SK머티리얼즈, 휴젤 빠지는 가운데 시제노 새로 올라왔죠. 오늘 상한가입니다. 진단시약 관련해서 지금 관련주들 올라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시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뭐 영업이 이런 부분도 개선된 모습들이 발표가 됐지만 대표이사의 언론 인터뷰도 좀 있었고요. 빠르게 지금 진단시약을 개발을 해서 지금 일선에 지금 배포가 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진단시약 관련 종목들 오늘 어마어마한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고 진단시약들은 지금 글로벌 지금 분위기가 워낙에 좋지가 못합니다. 진단 키트가 부족하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볼 때 한마디로 이것들이 수출에 나서게 된다면 굉장히 또 긍정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다. 이런 분석들이 오늘 많이 나옵니다.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디톡스가 소폭 반등은 하지만 나머지 종목들 모두 빠지고요. 헬릭스미스 다시 7만 원 이탈이 되는 모습도 포착이 됩니다. 다음 보도록 하죠. 자, 환율이 계속 널뛰기 하죠. 오늘 다시 1,200원대 뚫고 올라가면서 1,203원대까지 터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일폰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 시각 특징주들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경 캐스터입니다. 네,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지난 주말 뉴욕 증시는 하락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우리 시장에서도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수혜를 보는 종목들 제외하면 시장 전체적으로 급락하는 모습인데요. 코로나 팬데믹 공포에 더해서 오펙의 원유 감산 논의 실패에 따른 국제유가 급락도 시장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급락장 속에서 주목해볼 만한 섹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코로나19 진단키트 관련주들 이야기부터 해볼 텐데요.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 15개사가 백신과 치료제, 진단키트 개발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사태가 쉽게 진정되지 않으면서 진단키트 관련주들의 급등세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질본으로부터 검사 시약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은 시젠이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되면서 오늘 매수세가 몰리고 있고요. 신속 진단키트 개발에 성공한 수젠텍, 중동 지역에 진단키트를 납품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랩지노믹스도 급등하고 있습니다. 다음 섹터 만나보시죠.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 마스크주들도 급등락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마스크 오부제 시행 첫날이었습니다. 사상 초유의 마스크 오부제가 시행되면서 출생 연도에 따라서 주 1회에 1인당 2매의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게 됐죠. 그동안 마스크 구입을 위해서 장사진을 쳤던 현상은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공급량이 크게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마스크 구입난은 한동안 지속될 전망입니다.
마스크 공급 확대 방안이 시급한 상황 속에서 오늘 웰크론, 모나리자, 쌍방울 등 마스크 관련주들 뜨거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섹터 만나보시죠. 한편 코로나19로 투심이 위축된 상황에서 산유국 간 갈등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엎친 데 덮친 격인데요. 주요 산유국들의 추가 감산 합의가 불발되면서 국제 유가가 폭락했죠. 지난 6일 WTI 배럴당 10.1%가 떨어진 41.28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는 2016년 8월 이후 최저치로 2014년 11월 28일 이후 최대의 하루 낙폭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S오일, SK이노베이션, 흥구석유 등 국내 점유업계는 지난해 하반기를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주가가 하락하는 가운데 한동안 반등의 모멘텀도 찾기 힘든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종목 핫3 섹터 분석의 정보경이었습니다. 예, 오늘 워낙에 급락이다 보니까 특징주 대체해서 지금 긴급 체크 섹터별로 분석을 정보경 캐스터가 해봤고요. 자, 오늘 이슈들 바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펠리지 투자인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월요일 날 지난주는 좀 괜찮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오늘은 영 아니네요. 지금 뭐 워낙에 많이 빠지고 있어서 어디부터 이야기를 할지가 참 어려운데 일단 이슈부터 점검한 뒤에 좀 얘기 나눠보도록 하죠. 네, 일단 이슈 말씀드릴 때 좀 우울합니다. 예. 일단 코로나19 사태가 이어지는 변화가 어느 정도 국내는 정점으로 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나머지 여러 가지 글로벌 이슈들이 좀 더 커지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그와 관련돼서 이제 3월 중반으로 접어들 수 있는 이번 주의 흐름들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먼저 오늘 같은 경우는 독일의 1월 무역 수지와 1월 산업 생산이 발표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 독일의 산업 생산 또 중요하게 봐야 될 지표 같고요. 일단 지난 마지막 달 같은 경우도 오히려 산업 생산이 안 좋게 부진하게 꺾이기 시작하면서 상대적인 제조업 위축에 대한 여러 가지 시각들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들인데 아마 이번에도 좋게 나올 리가 없겠죠. 그런 상황 쪽에서 여전히 부담감을 갖는 지표 쪽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3월 10일 화요일 날 내일 같은 경우는 한국과 일국의 수출관리 정책 대화가 이어질 걸로 봤는데 아마 이어지기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같은 분위기 쪽에서 어떤 대화를 한들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없고요. 3개월 만에 개최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나오고 있는 한일 간의 어떤 단절된 모습을 봤었을 때 일단 어떤 성과를 내기는 좀 힘들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미국의 미니 슈퍼 화요일과 관련된 프라이머리가 또 6개 주 동시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3월 10일 그리고 다음 주까지 3월 17일까지 이어지게 되면 그래도 어느 정도 민주당 후보에 대한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봤을 때 아무래도 조 바이든 후보가 최근 들어서 샌더스 후보를 계속 누르고 있는 상황들이 나오고 있는데 입지가 강화가 되지 않을까로 바라보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이 부분이 그렇게 크게 모멘텀으로는 작용하지 않을 것 같고요. 거의 샌더스 후보에 대한 입지는 위축되지 않을까로 바라보고 있는 또 확인 흐름들 이어가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세 번째로 미국의 2월달 NFIB 소기업 낙관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특히 올해 초 같은 경우도 다시 100대 이상으로 올라오면서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는데 아마 이번부터는 또 타격이 크다고 봐야 되겠죠. 특히 무엇보다 소기업이다 보니까 이에 따른 여파도 상당히 좀 클 수 있다라는 관점 쪽에서 주목해야 될 지표고요. 또 하나 중국의 2월달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도 최근 들어서 꾸준하게 저점에서 반등 시도가 들어오는 상황이었다가 아무래도 2월달부터 이어진 본격적인 제조업의 타격을 생각한다라고 하게 되면 흔들릴 수밖에 없겠죠. 이런 점들을 염두를 해야 될 것 같고요. 3월 11일 날 수요일 날 같은 경우는 영국의 포스트 브렉시트 관련된 예산안이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해당되는 내용은 인프라 관련돼서 런던과 지역 간의 어떤 격차를 축소하기 위한 경기부양책이 발표되지 않을까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근데 이번에 또 긴급하게 코로나19 관련된 쪽에서 관련된 경기부양책도 담을 것이다라는 부분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에 따른 내용들도 잠깐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밖에 한국의 2월 고용동향이 발표가 될 예정인데 별로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아무래도 지금 내수 관련된 충격들도 이어지다 보니까 얼만큼 안 좋아졌는지가 또 하나의 관건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주목할 게 미국의 2월달 소비자 물가지수입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 최근에서 연준이 뭐 주목해야 될 그럴 지표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연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 금리 인하에 관련돼서 계속 어떤 앞으로 시장에서는 더 인하할 것이다. 이번 달도 뿐만 아니라 4월 달까지도 계속 인하할 것이다라고 바라볼 상황들인데, 하지만 연준이 또 신경 써야 될 게 소비자 물가 지수겠죠. 근데 지금 동향을 보게 되면 올해 초부터도 빠르게 2.5%대까지 상승률을 보여주면서 연준의 관리치인 2%대 이상을 넘어가고 있다는 관점 쪽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단순하게 이 지표만 본다라고 하게 되면 연준이 공격적으로 금리 인하할 가능성은 없겠죠. 근데 지금 아무래도 최근에 나오는 동향들을 봤었을 때 아무래도 어떤 인플레이션 관리 목표를 좀 더 열어놓고 대응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부터는 기존의 목표치가 2%였다고 한다면 3%대 안쪽까지도 넘어서는 가운데 시장의 충격들을 그리고 유동성을 공급하려고 하는 정책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관점 쪽에서 일단 상승률 관점 쪽에서도 일단 주목은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3월 12일 날 목요일 날 같은 경우는 한국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은 계속 매도세가 주식 쪽에서는 선물 쪽에서는 강화되고 있는데 특히 선물 쪽에 대한 변화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흐름들도 중요하게 바라봐야 될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미국의 2월달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될 예정인데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경기가 바닥을 찍었다는 관점 쪽에서 살짝 개선세가 들어가다가 지금 동향을 보게 되면은 또다시 흔들릴 수가 있겠죠. 또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유럽에서 중요한 22 통화정책회의와 함께 1월 산업생산이 발표가 될 예정인데요. 아마 유럽은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는 쓸만한 통화정책은 없다고 보여지고 있는 가운데 특히 이제 양적 완화 관련된 쪽에 대한 부활들이 다시 나오는지 흐름들로 이번에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시각들 또 하나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3월 13일 날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개별적으로 넷플릭스에서 킹덤이라고 하는 시즌2가 이제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이때부터 또 인기가 높다, 또 반응이 뜨겁다라고 하게 되면 제작사인 A스토리라는 종목도 부각받지 않을까라는 관점들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 밖에 중국 2월달 자동차 판매 기대감이 없고요. 또 미국의 2월 수출입 물가지수, 그리고 3월 미시간대 소비심리평가지수가 발표가 될 예정인데 또 중요한 지표겠죠. 특히 소비 관련된 쪽은 미국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챙기는 지표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소비심리평가지수 흔들리다가 빠르게 안착을 한 모습들이었는데 아마 또다시 이번 사태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소비심리가 상당히 위축될 수 있다라는 쪽에서 경계감을 갖고 지켜봐야 될 지표가 아닐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예, 지금 이번 주에도 뭐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부터 해서 봐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투자 전략들 좀 어려울 것 같지만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네, 앞서서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제 코로나19 사태와 관련돼서 중국과 한국은 일단 한숨을 돌릴 수 있는 지표들이 발표되는 상황들인데요. 하지만 지금 이제 미국과 유럽이 다시 걱정이죠. 특히 글로벌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이번 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진단 키트가 들어오기 시작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검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그럼 당연히 확진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겠죠. 그에 따라서 가장 우려감이 좀 큰 흐름들이 아마 오늘부터 벌써 시장에서 반영되고 있다는 관점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그 이면에는 시장이 충격을 받고 경기가 위축이 된다. 정부가 가만히 손 놓고 있을 상황은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시장이 충격을 받는 만큼 그리고 공포감이 커지는 만큼 아무래도 글로벌 정부에 대한 경기 부양책의 기대감도 커진다라는 쪽으로는 보여지고 있는데 하나 그래도 아쉬운 게 수급 관련된 쪽의 부담감, 특히 시장으로 봤을 땐 외국인들은 달러와의 환율에도 상관없이 일단 계속 위험 자산을 축소하는 기조고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개인들은 공격적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관점적으로 봤을 때 아무래도 최근에 갈 데가 없는 부동자금들이 유입되는 현상이 아닐까라고 생각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지금 현재로 평가하기보다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겠죠. 하지만 단순한 수급 동향만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시장이 그렇게 썩 긍정적이지는 않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특히 반등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어떤 개인들 중심의 수급 공백이라는 점들을 염두를 하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따라서 코스피가 2000선 이하에서는 어느 정도 어떤 지지권을 마련하면서 돌릴 수 있는지 여부들을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 아직 지금 오늘 또 펼쳐질 미국 시장 중심의 어떤 유럽 시장과의 동향들까지도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일단 아무래도 주 초에는 충격을 받았다가 주 중반 이후에는 회복하는 기조로 나가지 않을까로 살짝 기대는 하고 있지만 워낙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에 따른 변화들은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지금은 어느 정도 시장의 변동성을 견딜 만한 어떤 압축된 포트폴리오로 대응하는 게 좋겠다는 관점들로 보시면서 시장의 동향을 특히 아마 안정이 되게 되면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이 가장 먼저 또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도 해보시면서 일단 IT 차전지, 5G 관련된 종목들 중심으로는 일단 포트폴리오를 압축하자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포트폴리오 압축 대응에 대한 이야기까지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펠레지 투자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고요. 이슈 칼럼 이어집니다. 예,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일단은 중국 경제 지표가 지난주부터 발표가 하나하나씩 화요일, 목요일에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무역 지표가 가히 충격적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역대 최저가 나오기도 했는데 일시적일까요? 중국 정부는 일시적이라고 하면서 시장을 좀 안정시키던데 하나하나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그 일요일의 수출 지표를 보면요, 중국이라는 공장이 멈춰 섰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수출은 달러 기준으로 무려 17% 감소했습니다. 바이러스 감염에 따라서 공장 가동이 중단된 영향이 컸는데요. 미국, EU, 일본이 20% 전후로 하락을 했고요. 컴퓨터나 휴대전화와 같이 주력 수출 품목이 가장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반면에 수입은 4% 정도 주는데 그쳤는데요. 수입 같은 경우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춘절 전에 원재료를 대거 수입을 해놓는 특성 때문에 그 감소폭이 좀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춘절 때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의 전역에 퍼졌다는 점에서 3월 수입이 크게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중국의 현재 그 수출입 감소세는 아무래도 3월 달이 더 위험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보입니다. 중국 무역 감소는 3월에도 계속될 것이다라는 전망들 그리고 말씀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게 쇼크잖아요. 미국 경제에도 같이 충격을 받을 텐데 어느 정도가 될까요? 네, 이번 그 바이러스 영향으로 인해서 현재까지 미국은 여행이라든지 관광 중지에 따른 인바운드 소비 감소만 영향을 받았는데요. 이제 앞으로 3월부터는 해외 수요 감소, 또 공급망 혼란에 따른 다국적 기업들의 생산과 매출 감소가 이어지고요. 미국 내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개인 소비 감소, 여기에 디플레이션 압력으로 인해서 제품 가격 하락이라는 5가지 피해가 전방위로 진행되지 않을까 보입니다. 미국은 수출면에서 중국에 대한 노출을 보면 GDP의 0.6%에 불과한데요. 반면에 중국으로부터 수입은 GDP의 3%를 차지하기 때문에 공급망 관점에서 보면 시간이 갈수록 수입이 수출보다 더 큰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이는 미국에서 판매되는 신발의 99%는 수입인데 이 중에 70%가 중국제고요. 나이키 같은 경우는 매출이 중국에 19% 의존하지만 제품은 25%를 중국에서 조달합니다. 미국에서 그나마 잘 나가는 랄프 로렌 그 폴로 상품이죠. 빅토리아 시크릿이라고 해서 그 여성 난제리 만드는 회사, 그리고 노스페이스, 반스와 같은 브랜드 같은 경우에도 매출을 거의 20% 중국에 의존하고요. 또 월마트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신발이나 핸드백 다양한 그 일상용품을 의존하는데 봄철 제품은 현재 공급받지를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프로겟 갬블, P&G라고 부르는 일상용품 회사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17,600여 종류를 수입하는데요. 제품 공급이 지금 지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업 실적이 2분기에 더 나빠지지 않을까 보입니다. 이 때문에 국제 신용평가 기관인 그 스탠다드 포어스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1분기 GDP 성장률은 1%지만 2분기에도 1%를 벗어나기는 어렵다는 전망을 한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게 문제가
중국 경제 상황이 리먼 때보다도 훨씬 심각하다. 지금 왜냐하면 뭐 다 멈춰 있던 상황이기 때문에라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때요? 지금 진짜로 리먼 때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입니까? 네, 지금 중국은 그야말로 계엄령 상태나 마찬가지입니다. 예. 무장 경찰이 도시 곳곳에서 체온계를 들고서 수상하면 다 체크하고 있고요. 마스크 착용도 요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로 통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SNS, 인터넷으로 도시의 이 같은 정보가 누선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전력을 기울여서 차단시키고 있고요. 또 시주석에 유리한 정보만 반복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실제 상황은 외부에 알려진 것보다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고요. 이번에 베이징 같은 경우에는 전인대를 24일까지 연기시키긴 했는데 24일 이후에 조기 개최될지도 불확실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아무래도 코로나가 확산이 되면서 고위층의 주거지인 중남하이가 지금 뚫리고 있고요. 당 중앙기구 125개가 밀집된 서성구 같은 경우에도 주변에 있는 대학병원, 집단 지역의 그 감염자들이 지금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는 자동차 판매뿐만 아니라 소비도 급감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분기 GDP 중국의 성장률은 44년 만에 첫 마이너스를 기록할 가능성이 크고요. 아무래도 이번 쇼크로 인해서 중국 정부에 대한 신뢰 상실로 인해서 외자 기업 같은 경우에는 중국 올인 전략에서 차이나 플러스 원이라고 하는 다른 대체 공급처 그리고 부품 조달 다변화를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1990년대부터 세계 공장이라는 간판을 걸고 양질의 노동력을 싼값으로 공급해 주는 대신 선진국으로부터 신기술을 획득해왔던 산업 정책도 더 이상 가동이 되긴 어렵기 때문에 중국 정부는 서둘러서 대체 성장 엔진을 발굴하는 동시에 그 사이에 대규모 자금을 집행을 시켜서 소비도 부양하고 인프라 건설을 해야 될 정도로 상당히 다급해지지 않았을까 보여집니다. 중국에 지금 많은 생산 기지들을 옮겼는데 거의 올인하다시피 했던 곳이 애플로 알려졌는데 이번에 그러다 보니까 쇼크는 불가피하다라고 하더라고요. 생산에 어떤 영향을 좀 줄 것으로 보이십니까? 네, 대만의 홍하이 정밀공업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의 조립 생산을 도맡고 있는데요. 현재 생산 능력은 평소에 50%가 채 안 된다고 합니다. 홍하이 같은 경우는 3월 말까지는 풀가동하겠다고 밝혔지만 약속대로 정상화될지는 전혀 지금 확신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일손 부족이 상당히 심각하다고 합니다. 애플 제품을 주로 생산하는 중국 공장은 4곳인데요. 이 중에 정저우 공장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만 주로 생산합니다. 허난성에서 돌아온 직원들 같은 경우는 7일간 자가격리지만 아무래도 외지 사람들은 14일 동안 엄격하게 격리되고 이동 제한 조치를 받다 보니까 현재 공장으로 돌아올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애플 같은 경우는 생산 거점을 다른 곳으로 바꾼다든지 해외로 나갔을 경우에는 위탁 제조사도 교체해야 되겠고요. 기술자를 계속 파견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미국 정부 같은 경우는 중국뿐만 아니라 해외 방문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생산 체제를 재구축하는 데만 하더라도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몇 년이 걸린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홍하이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아이폰 출하량은 당초 목표보다 10% 줄어든 3,600만 대에서 4,000만 대 수준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 이상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반사적으로 삼성전자 이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중국 정부 쪽에서는 지금 생산 활동 정상화되고 있다라고 언론 보도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외부에서 보는 시각은 그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중국 조업 재개 상황은 지금 정상화 단계로 저희가 보긴 좀 힘들겠죠? 네, 그렇습니다. 중국 정부는 경제 활동을 재개하라고 지시가 지금 떨어진 상태지만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공장 문을 연 것은 80% 정도 됩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조업 재개율이 75%까지 회복이 됐지만 문제는 생산량입니다. 평소보다 30%의
불가하다는 거죠. 아무래도 환자들이 계속 공장 가동할 때마다 속출하고 있죠. 도로 봉쇄, 이동 제한, 체온 검사 계속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거와 관련해서는 2월달 여객 수송량만 보더라도 마이너스 80%나 감소했고요. 또한 사람들이 제대로 정상화된다면 극장도 열려야 되는데 8만 개 극장의 매출은 거의 제로라는 겁니다. 아무래도 물류망 공급 훼손이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뿐만 아니라 부품 생산과 물류 수송을 중국에서 주로 담당하는 게 중소기업입니다.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한참 모자라는 조업제기율, 생산 정상화를 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중국의 5억 3천만 명의 근로자들, 특히 기업종 1,807만 개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이 전체 한 노동자의 80%, GDP의 60%, 세금의 90%를 차지하는데 전혀 정상화가 지금 되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예년의 생산 활동으로 복귀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3분기 이후에나 가능하지 않을까 보입니다. 코로나19로 지금 전 산업이 타격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어느 산업이 좀 타격을 많이 받습니까?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세계에서 70% 이상 점유율을 갖고 있는 산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왕구, 의류, 신발, 우산, 가구 다양한데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전자기기는 전체 세계 점유율은 43% 정도 되지만 삼성 금액면에서는 최고입니다. 전 세계 노트북 PC의 90%가 중국제고요. 휴대전화, 가전제품의 70% 이상, TV 같은 경우는 40% 정도 됩니다. 주로 조립 라인 자체가 인해 전술 방식으로 생산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동률을 끌어올리면 감염자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이 때문에 LCD 백라이트라든지 배터리, 회로 기기판과 같은 중국 제품을 쓰는 전 세계 전자기기 기업 같은 경우는 한 3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를 근거로 해서 추정해 보면 전 세계 전자기기의 연간 생산 금액의 13%가 현재 중국발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2월 한 달 동안 공장 가동이 멈춤에 따라서 아무래도 전 세계 생산은 1.1%포인트 정도 사라지게 됐고요. 이제 앞으로 3월에도 정상화가 어렵다는 점에서 올해 전 세계 전자 시장 같은 경우에는 도쿄올림픽, 다양한 스포츠 이벤트 때문에 4.5% 증가할 것으로 보여졌는데 3월 달에도 이렇게 된다면 2% 증가도 어렵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이제 앞으로 스마트워치 같은 경우에는 현재 한 10% 이상 지금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도 2억 7,500만 대로 한 10% 정도 감소. 또 노트북 PC 같은 경우에도 한 100만 대, 1,000만 대 정도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전자기기 같은 경우에도 두 자릿수 이상 감산이 된다는 점에서 전자기기와 관련된 부품 기업들의 좀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을까 보입니다. 중국 지금 경기 부양 위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쏟고 있는데 25조 원에 이르는 위안이네요. 25조 위안에 이르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금액이잖아요, 실로. 어디에 어떻게 사용이 되고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을지 궁금한데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중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4,297조 원에 달하는 투자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이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 하니 GDP의 25% 정도 됩니다. 대규모 사업은 같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속빈 강정인데요. 기존 정부가 지방 정부가 발표한 투자 계획안에다가 중앙 정부가 장기 기획해서 추진됐던 이런 사업들을 조금 앞당겨서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이마저도 올해 집행 예산은 3조 5천억 위엔에 불과하고요. 이 중에서도 실제 증가분은 1조 5천억 위엔 정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큰 영향 끼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부분의 사업 구상도 대도시의 5G 건설을 좀 앞당기는 한, 그리고 AI라든지 반도체, 자율주행 자동차와 같은 쪽의 자금 지원이기 때문에 민영기업이라든지 중소기업에게는 그림의 떡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또 중앙정부의 자금 투입 같은 경우에는 10% 정도에 불과하고요. 대부분이 지방정부가 알아서 채권 발행을 통해서 사업을 하라는 겁니다. 아무래도 지방정부 입장에서 보면은 경제적 효과라든지 회수율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뭐 지금은 과거와 달리 인프라 자본의 생산성이 크게 줄고 있기 때문에 뭐 2008년도 리먼 쇼크 직후에 4주 유행 같은 경기 부양 효과는 이번에는 거둘 수 없다는 점에서는 오히려 중국과 관련해서는 오늘 이 같은 이야기가 나오면서 중국 증시가 크게 빠졌듯이 속빈 강정이라는 측면이 반영된 것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발표된 것들을 토대로 해서 중국의 GDP가 하락할 확률이 높다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 하락하고 그리고 그것들이 이제 밀접하게 연관 있는 대한민국과도 지금 어느 정도의 영향이 될 것으로 오는데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은 또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네, 지금까지 발표되는 경제 지표만 가지고 추정해보면요. 1분기 중국의 GDP 성장률은 마이너스 1% 정도, 그러니까 마이너스 성장을 하겠다는 거죠. 44년 만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데요. 이번 쇼크가 3월 말에도 해소가 되지 않는다면은 중국의 GDP 성장률은 마이너스 2% 이하로 폭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중국 정부가 현재 매일같이 경기 부양책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2분기에는 그 세계 IB들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3분기부터는 V자형 경기 회복을 한다고 하지만 1분기가 마이너스가 된다면 연간 성장률은 아무리 잘해도 3.9% 전후밖에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1분기만 놓고 봤을 경우에 우리나라 경제 같은 경우에는 연평균 2%포인트 정도 마이너스 효과를 가져다 주게 되고요. 여기에 연간 7천만 명의 중국 관광객이 거의 사라지게 되고요. 또 한국 안에서도 코로나 쇼크로 인해서 소비 생산 위축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경기 침체가 시작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감염 확대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있지만 미국도 이번에 피해갈 수 없다는 점, 그리고 중국이 신속하게 대규모 경기 부양을 내놓고는 있지만 아무래도 감염 우려로 인해서 조기 착공이 어렵다는 점에서 한국 경제 같은 경우에는 2분기 들어서 아무래도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고요. 또 당분간 주식시장도 뜻하지 않게 변동성 확대를 피부로 느끼는 시절이 조금 더 지속이 되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다면 세계 주가가 지금 다 폭락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미국 선물 지금 밀리고 있다라고 저희가 보도를 해드렸고 우리 시장, 일본 시장, 중국 시장 다 밀리고 있는데 어렵겠지만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좀 좋다고 보십니까? 네, 과거 세계 증시를 보면요. 10년마다 큰 폭의 주가 하락을 경험했습니다. IT 버블, 리먼 쇼크, 또 차이나 쇼크, 유럽 채무 위기, 그리고 변동성 충격과 같은 수많은 이벤트들이 벌어졌는데요. 그 뒤 주가도 폭락했지만 아무래도 이런 폭락 뒤에는 또 길게 보면은 7, 8년, 짧게 보면 4, 5년 정도는 주가는 계속 상승을 했습니다. 고점에서 매도 타임을 놓쳐서 초조해하는 그 투자가들이 많은데요. 이 때문에 선전매하기보다는 기본에 충실한 투자가 현재로서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시세의 변동이 흔들리지 말고요. 자신이 결정했던 투자 원칙을 준수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매월 자동적으로 투자하는 적립식 펀드처럼 꾸준하게 주가가 조정을 보이고 우량 종목들은 서서히 매수를 좀 해가는 전략이 좋은데요. 주식 격언에도 강세장은 비관론 속에서 태어난다고 했고요. 회의론 속에서 자라고요. 낙관 속에서 성숙하고 행복감 속에서 사라진다고 합니다. 긴 호흡을 갖고요. 이번 쇼크와 관련해서 다음 강세장을 준비하는 좋은 투자 기회로 활용하는 여유가 필요한 시점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 유가 그리고 좀 여쭤봐야 될 시점인 것 같아서 시간이 좀 넘치는 것 같은데 여쭤볼게. WTI가 지금 30달러 선까지 지금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고 크루드 오일도 계속해서 빠지고 있고 앞으로 더 빠질 자리가 크다라고 하는데 어디까지 지금 빠질 것으로 예측됩니까? 네, 아무래도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중국 같은 경우에는 하루 원유 수입량이 1,100만 배럴 정도 세계에서 가장 많습니다. 이번 쇼크로 400만 배럴 정도가 감소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더군다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춘절을 앞두고 과도할 정도로 원유 재고를 쌓아놨습니다.
해안가 같은 경우에는 원유 저장 시설에 다 집어넣지를 못해서 유조선이 해안가에 촘촘하게 좀 정박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이 때문에 오펙 플러스 회의가 지금 추가 감산이 무산이 되면서 아무래도 사우디도 하루에 1,000만 배럴 정도 수준까지 끌어올린다고 하니까 수급 불균형이 시장을 누르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기업들의 공급 물량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이런 측면이 WTI 선물 가격이 오늘 30% 가까이 폭락한 27달러에서 거래되는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당분간 현재 WTI 가격 같은 경우에는 오펙 플러스 회담에서 러시아가 참여를 해서 150만 배럴 이상 추가 감산해야지만 되지만 현실적으로는 러시아가 덜컥 합의해 준다면은 자국 시장만을 잃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 서로 눈치 보는 상황이 지속된다는 점에서는 저유가 상황이 조금 더 길어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예, 유가 이야기까지 오늘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했고요. 종목 이야기 바로 출발합니다. 네, 하락폭이 여전히 깊은 가운데 종목 이야기 조심스럽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어떤 종목부터 출발해 볼까요? 네, 오늘도 지금 시장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서 지금 저희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수익률 게임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수익률 리그가 아니기 때문에 좀 여유로운 관점에서 이런 종목도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관점에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는 한국 기업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얘기 드리려는 거는 사람들이 성향이 틀린데 투기적인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있고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저번에 얘기 드렸던 시젠이라던가 그렇죠? 마크로젠, 레몬 이런 거 다 얘기 드렸잖아요. 레몬은 종목으로 가져오기도 했었고요. 근데 지금 보면은 마스크 손소독제 처음에 갔었고 그 다음에 이제 집에 있다고 해서 집콕이라고 해서 교육주가 갔었고요. 그 다음에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쌓였죠. 그래서 중증 환자도 발생하고 사망자도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임상 실험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상존하는 지금 약품 중에 거기 적용할 수 있는 약품이 뭔가를 한번 적용해봐서 빨리 백신을 개발하는 그 시기에 와 있기 때문에 진단 키트라던가 진단 시약이라던가 백신 개발주 이거 위주로 움직여요. 그래서 코로나 관련주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급하게 그걸 따라가시면 되는데 종목 게시판이나 이런 거를 봐도 사실 오늘도 그냥 솔직히 결과를 놓고 보면 지금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원유 인버스 ETN이라는 원유의 가격과 거꾸로 가는 것이 2배짜리가 있는데 그게 60% 상한가를 갔거든요. 그러니까 거꾸로 2배 상한가니까 30%의 2배인 60%가 59.97%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그 거래소 같은 경우는 제일 많이 간 게 10%밖에 안 돼, 지금 상승률이. 근데 코스닥에 보면은 진단 시약이라던가 진단 키트, 우리나라에서 이런 빠른 속도로 검사를 어떻게 하느냐, 그 관심이 많고 외국에서 이제 검사를 한다. 그게 이제 그걸 보고 그리고 기술적 분석하고 결합을 해서 제가 의학 전문가는 아닌데 확산인 속도가 빨라질 것이며 JP모간의 10,000명이라는 수치, 그게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닌 것이 지금 계속 확인이 돼가고 있다. 이 얘기까지 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투기적인 성향을 가지신 분들은 거기 뛰어들면 되는데 아까 말한 대로 종목 게시판에 들어가면은 실제로 그렇게 수익을 냈다는 분은 보이지가 않아요. 개인 투자자들은. 그러니까 오늘도 CJ나 이런 거를 상한가를 먹었으면 되지 않느냐. 근데 그 시초가에 들어가기가
사실 뭐 자기 금액을 실어서 이런 것들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그런 것들이 뭐 신물이 나거나 나는 뭐 자신이 없거나 이런 분들, 혹은 나는 원래 무슨 뭐 어떤 그 경제적인 상황이랑 관계없이 나는 배당 투자를 한다, 이러신 분들이 좋아하시는 종목이에요. 지금이 사실 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워낙에 지금 주식 시장도 다 테마주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형성되어 있으니까 증권 방송도 다 그걸 다룰 수밖에 없고 대부분 글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슈가 글로 집중되어 있으니까 다른 이슈가 다 흡수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블랙홀처럼. 근데 지금 사실은 평상적인 상황이라면 지금 또 증권 방송에서 많이 나왔을 얘기가 워낙 뭐 투기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 많아서 투기적인 그 테마를 다루긴 하겠지만 배당 시즌이에요. 왜냐면 지금 주주총회가 열리고 이제 한 4월 달쯤에 보통 자기한테 이제 우편함 열어보시면 우편물이 와 있고 2월 달, 3월 달 와 있고 이제 배당금이 들어와요. 근데 전혀 지금 거기에 대한 뉴스는 다뤄지지가 않아요. 왜냐면 코로나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근데 저 여유로운 관점으로 이걸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어서 2월 7일 날 주당 8,518원을 한국기업평가가 배당금으로 준다고 발표를 했는데 이 시가 배당률이 얼마가 나왔냐면은 14.1%가 나왔어요. 말도 안 되는 배당률이죠, 지금. 그 뭐 하나은행이나 뭐가 뭐 특판 정기예금으로 뭐 8%짜리 판다고 했을 때 뭐 난리가 났다고 뉴스에서 보셨죠? 근데 이 14.1을 준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지금? 2018년도 시가 배당률이 4.4였어요. 시가 배당률은 주가분의 주당 배당금이에요. 그러니까 주가의 지금 주식 그 금액에 비해서 주가에 비해서 배당금 얼마나 주냐인데 14.1을 준 거예요. 근데 물론 한국기업평가가 뭐 14.1을 내년도하고 내후년도 계속 유지하는 건 아니라고 말했어요. 뭐냐면 지금 회사의 유보금이 너무 많이 쌓여서 주주가치 제고 차원에서 고배당을 결정했는데 이건 일회성 성격이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하지만 한국기업평가라는 회사 자체는 고배당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4%, 5%대를 주고 있어서 고배당을 주셨는데 이번 연도에 특별히 14%라는 폭탄 고배당을 해준 거죠. 그래서 뭐 4월 달에쯤에 이제 한국기업평가 가지신 분들은 두둑히 배당금을 받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사실 뭐 시장과 그 시장의 어떤 흐름과 관계가 없이 그냥 배당 투자에 관심이 있고 그냥 안정적인 하고 싶다는 안정적인 걸 추구하고 싶다는 분에게 어울리는 종목이죠. 지금 뭐 그 뉴스도 났던데 워렌 버핏한테 이런 폭락장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를 물어봤다는 기사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는 되게 좀 워렌 버핏의 투자 방식에는 전혀 맞지 않는 질문이에요. 그거 질문할 필요가 없는 거죠, 사실은. 워렌 버핏에게 그 질문은 맞지가 않는 질문이죠.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한국기업평가의 대주주가 피치예요, 피치. 세계 3대 신용평가 회사고 예전에도 한번 이거 종목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2007년도에 한일시멘트로부터 한국기업평가를 인수했어요. 근데 한국기업평가도 기업에 대한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기업들이 어렵다고 하잖아요. 근데 필수적인 회사들이 있어요. 물론 한국전력은 전기를 공급하지만 필수적인 걸 갖췄지만 가지 않아요. 뭐 그런 것도 있지만 한국기업평가도 성격이 그런 스타일이에요. 예를 들어 코로나 때문에 기업이 어려워서 신용도가 떨어지고 있다. 뭐 이마트도 신용도가 떨어졌잖아요. 그러면은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어렵다고 평가를 내리면 그만인 거예요. 한국기업평가 하는 일은 한국기업평가가 어려워지진 않아요. 기업이 어려워지면 한국기업평가는 저 기업 어렵네 신용도 내려 이거거든요. 기업은 언제든 존재할 거고 계속 존재하는 한 상장회사가 존재하는 한 대부분의 그 기업들은 평가를 받아야 되고 한국기업평가 평가만 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피치라는 회사가 성격이 비슷한 회사를 인수를 한 거고 고배당 기업이고 이것은 이 회사가 하는 영역은 어떤 경제의 흐름과는 별로 상관이 없는 일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나는 너무 그 흔들림에 따라가서 편승하는 투자가 어렵다 하시는 분은 이런 쪽으로 한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물론 자기의 특성이 그 성향이 너무 투기적인 분들은 뭐 이런 거를 쥐어준다고 해도 한 번 보고 결국에 다시 절로 갈 거예요. 뭐 코로나 관련주로 갈 거긴 하지만 이런 그 투자 방식도 있다. 이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가져왔고요. 손절가 56,000원, 목표가 8만 원입니다. 두 번째 종목은 이크레더블입니다. 이것도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피치가 한국기업평가의 대주주고 그래서 뭐 항상 나오는 뉴스가 뭐 피치가 우리나라에서 배당금을 엄청 많이 흡혈귀처럼 뽑아간다. 근데 그거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주주가 누릴 수 있는 그냥 어떤 정당한 이익 창출 구멍 가운데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뭐 공격을 한다는 거는 사실 뭐 주식을 투자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건데 어쨌든 피치가 한국기업평가의 대주주로 있고 한국기업평가가 이크레더블의 대주주예요.
근데 이크레더블도 신용평가 그 영역에 같이 있어요. 최근에는 포스코 ICT, 포스코 계열의 IT의 그 백업을 해주는 회사와 함께 국내 최초의 AI 기반 기업 부실 예측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우리가 IMF도 뭐 그 영화를 보면은 예측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뭐가 의견이 뭐 안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뭐 나오는데 그런 뭐 압력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그때 뭐 인공지능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서 인공지능이 우리 기업의 부실을 예측한다든가 우리 경제의 위험 신호를 알리는 그 부분이 명확히 나오는 게 있었다면 사실 뭐 그런 뭐 입김에 좌지우지 될 때 어떤 팩트를 이렇게 제시를 하면 좀 더 그런 걸 막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는 이런 것들이 개발이 된 거예요. 이름이 크레덱스라고 했는데 이게 AI와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서 기업의 재무나 비재무 데이터까지 실시간으로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채무 상환 및 자금 조달 능력을 사전에 예측해서 미리 부실을 예측해 주는 거예요. 거기에 포스코 ICT의 인공지능 기술과 이크레더블의 그동안 많은 기업들을 평가했던 그런 빅데이터가 만나서 이 시스템을 만든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더 뭐 손실이라든가 위험을 예측을 해서 미리 어떤 사전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겠죠. 이런 쪽으로 또 뭐 그 새로운 기술과 그 협력을 해서 또 나가고 있고 아까 말한 대로 피치, 한국기업평가, 이크레더블 이렇게 쭉 라인으로 이어지는 신용평가에 관련된 업무 그리고 플러스 고배당 이런 부분은 어떤 시장의 흐름, 뭐 경제적인 흐름으로 뭐 타격을 받고 이런 거에 잘 휘둘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굉장히 안정적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 17,000원, 목표가 22,000원입니다. 세 번째는 고려신용정보입니다. 오늘은 다 이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저 평상시에는 이걸 되게 답답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종목이고 스타일인데 지금 워낙에 흔들림이 심하고 제가 그 예상한 대로 의학적 전문가 아니지만 계속 지금 기술적인 분석상 이동평균선이 위에 다 깔린 상태에서 쌍봉이 일어나서 대폭락의 신호가 나오고 있는 데다가 그리고 JP모간에 말하는 그 10,000명 수치에 가까워질 때까지 3월 중순에서 하순 정도를 잡았었죠. 그때까지는 하락이 계속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래도 나는 발을 못 빼겠다 주식에서. 그러면은 엉뚱한 데 해서 손해보면 안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런 부분을 볼 수도 있다는 거고 고려신용정보도 사실 거래량이 별로 없고 사실 이거를 많은 물량을 건드려서 지금 당장 어떻게 단기적으로 오늘 상한가를 먹고 이런 종목은 아니에요. 근데 고려신용정보도 아까 배당금 그 투자 비율에서 같이 보자면 배당금 규모가 5년 전보다 지금 3배가 증가한 상황, 3배가. 지금 시가 배당률이 4.85% 정도 나오는데요. 이것도 5% 가까이 나오죠. 정기예금보다 훨씬 낮습니다. 그리고 배당 총액이 34억 7,500만 원 규모인데 사상 최대의 배당을 실시한 거고 고려신용정보가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또 얘기해보면은 지금 계속해서 장기 불황 얘기가 나오고 있었어요. 원래 그 코로나 전에도. 근데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지금 어디 극단적인 얘기로는 사실 IMF보다 더 심각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왜냐면 지금 WHO가 그 선언만 안 했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만약에 우리나라의 진단키트가 나가고 드라이브스루 그게 적용이 된다고 하면 확진은 엄청나게 늘어나고 이렇게 되면 엄청난 그 경제 성장률 하락이 있을 거거든요. 블룸버그는 0%로 예상했더라고요. 우리가 골드만삭스가 예전에 피크 오일 $200 했다가 완전 틀려가지고 세계적인 투자 회사도 다 틀리네 이러지만 이번에 JP 모건이라던가 블룸버그라는 언론이라던가 그동안 쌓아왔던 경험이라던가 거기에 있는 연구 인력들 이런 거에 따른 전망을 완전히 싸그리 무시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거 투자 회사를 무시한다고 해서 우리가 방구석에 있는 사람 말을 제 말을 100% 믿을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연구 경험이 많고 이런 쪽의 말을 무시할 수는 없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계속 보자면 그 고려신용정보가 하는 일은 장기 불황 속에서 좋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장기 불황이 계속되면 빚지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고려신용정보가 하는 일이 그 채무에 대한 어떤 상감도 해주고 채무를 이제 받아내는 거 이런 일도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빚은 많아질 거예요. 앞으로 불황이 많아지면 많아서 빚이 많아져요. 지금. 빚이 많아지는 사회에서는 고려신용정보가 하는 일은 계속 승승장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배당에만 만족하는 사람들이 하는 종목도 아닌 게 된 거예요. 지금 고려신용정보의 지금 시세 차익을 보세요. 시세 차익도 엄청 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불황기에 계속해서 쌓여서 성장성이 올라가고 있는 데다가 배당 투자의 관점으로도 굉장히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이걸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절가 4,500원, 목표가 6,000원입니다. 네, 세 종목 함께 들어봤고요. 지난 시간에 NC소프트 단기 접근했는데 결과 궁금하고요. 이번 주에는 단기 접근 굳이 하자면 어떤 종목이 좋을지 함께 들어볼까요?
예, 두 개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NC소프트는 다른 종목보다는 하락세가 덜 나오죠. 음봉이 나왔어요, 당연히. 뭐 지금 사실 뭐 제약주가 성장주로 됐지만 예전에 원래 방어주였고 제약업종이라던가 게임업종 이런 거는 방어업종이에요. 경기 방어업종, 경기 민감업종의 반대죠. 그렇기 때문에 NC소프트가 기본적으로 방어력이 있어서 나머지 민감업종보다 덜 떨어지는데 하지만 이렇게 시장이 완전히 평균 이상으로 급락을 해버리면 시가총액이 이 정도 되는 회사는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죠. 덩어리가 크면 당연히 전체적으로 그 평균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강한 방어력을 보여줬다는 거. 네,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크레더블을 이번 주 단기 추천주로 하는데 뭐 그 처음에 전제로 깔았지만 이게 무슨 단기로 뭐 며칠 만에 막 상한가를 먹고 이런 종목이 아니에요. 이 스타일이 이 세 종목이. 그런데 피할 수는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뭐 제가 이 지금 코로나 사태 이후에도 뭐 장기적으로 경제의 침체가 온다면 피할 수 있는 어떤 우산 같은 종목이다 해서 세 개를 이제 그 패키지 형식으로 소개를 드렸다는 거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렇게 했는데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때는 반드시 사야 할. 왜 피치를 왜 넣냐면 피치가 한국기업평가의 대주주고 한국기업평가는 이크레더블의 대주주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피치가 큰 우산 아래 한국기업평가와 이크레더블을 다 품은 격이다. 그러니까 배당금을 매년 많이 받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지금 피치 못할 사정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블랙스완급의 어떤 이런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럴 때 필요한 우산을 뭐를 써야 되냐. 이런 종목밖에 없는 겁니다. 네, 두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신일섭 소장과 이야기 나눠봤고요. 내일의 종목 330 바로 이어집니다. 내일의 종목 330 시간입니다. 이지환 멘토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제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주제가 음식료 섹터의 흐름이다라고 들어와 있는데 음식료 섹터 내에서도 지금 흐름들이 굉장히 상이하게 나타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죠. 예, 지난주에 코로나19를 영향받으면서 시장 전체가 큰 폭으로 하락했을 때도 어떻게 보면 시장 등락 대비 가장 선방한 업종 중에 하나가 바이오 업종과 함께 이 음식료 업종입니다. 최근에 이제 이 음식료 업종은 오히려 이제 실적 개선에 대한 부분이 좀 이슈화 되면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번 시장을 좀 방어하는 섹터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난주도 그렇고 오늘도 급락하는 가운데서 시장 등락보다는 덜 하락하면서 이런 부분에 좀 무게를 싣고 있는데 가장 큰 부분을 보시면은 지난주 시장이 급락할 때 주간 등락으로 약 4% 정도 오히려 상승하면서 최근에 보시면은 기관들이 방어 종목으로 집중적으로 좀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19 관련해서 일부 이제 수혜가 예상된다는 종목들이 즉석식품과 관련된 부분 또 배달 음식과 관련된 부분 일부에서 이 음식료 업종에 관련된 섹터의 종목들이 나름 선방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전체적으로 섹터를 좀 견인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전에 이 음식료 업종이 워낙 약세와 관련돼서 내수를 대변하는 업종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는다 이렇게 했는데 최근에 보시면은 이 농심이라든지 삼양사 등과 같이 수출을 적극적으로 장려 혹은 해외 공장에 대한 부분이 급속도로 커지면서 이런 내수 방어 혹은 워낙 약세에 대한 피해 종목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이 수출에서도 상당 부분 포션을 차지하면서 오히려 이런 부분이 많이 상쇄되었다는 점에서 원화가 약세로 갈 때 피해주로 최근에는 꼽히지 않는다는 점도 하나의 호재로 좀 작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시장이 큰 폭을 밀리고 있고 이렇게 방어하는 중에서 기간의 매수세는 유입되고 있지만 외국인들의 공매도는 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포화를 맞는 섹터에서 좀 비켜난다라는 관점에서 바로 이 매수적인 관점을 좀 접근하기에는 지금 시장 상황이 녹록지 않고 공매도가 늘어나는 부분 좀 참고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공매도 부담 가중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까지 함께 들어봤는데 말씀해 주신 부분 종합적으로 해서 어떤 섹터가 오늘 괜찮을지 좀 들어볼까요?
네, 섹터의 이제 종목이 아무래도 궁금하실 건데 최근 이제 개별적으로 호재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 해발, 공장이 충분히 돌아가는 기업, 유통망을 확보한 기업들 위주로 상승세가 좀 이어지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 등락에서 가장 큰 상승을 좀 보였던 섹터 내 종목이 바로 하이트 진로인데요. 하이트 진로는 최근에 소주와 관련된 이슈, 호재뿐만 아니라 글로벌하게 수출 쪽에 좀 집중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좀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등락률이 가장 좋았고요. 여기에 이제 중국 쪽에 유통망을 확보한 이후에 코로나19 영향을 받았지만 최근에는 매출이 계속해서 해외발 매출 성장하고 있는 삼양식품, 여기에 이제 최근 낙폭이 좀 컸던 CJ 제일제당, 그리고 최근에 이제 코로나19와 관련돼서 수혜주를 좀 부상하고 있는 SPC 삼립, 풀무원 등이 즉석식품과 관련된 부분에서 선방하면서 전체적으로 음식료 섹터 내에서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네. 종목들 이야기까지 함께 나눠봤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지환 멘토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는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이어집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